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조약 365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차 유급휴가를 설명드릴 건데 다소 까다롭다는 반문요약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까다롭냐? 취약암보호나 노인요양시설처럼 월급제가 태반인 것과 다르게 방문요양은요,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제.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차를 받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오전에 한 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3시간 제공하고 또 오후에도 제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1인당 2명의 수급자 또는 이제 3명의 수급자 보통 이렇습니다. 간혹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번에 4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가족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달 동안 내내 해도 뭐 2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 주에 15시간을 다 넘깁니다. 보십시오. 다 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양보호사들은 연차 지급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요양보호사들은요, 한 달에 그렇다면 며칠을 근로할까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끝날까? 아니면 토요일도 일할까? 토요일도 일하는 곳이 있는 것 같죠? 이제 그걸 계산하려면요, 우선 이걸 하셔야 됩니다. 2021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보시면은 1등급부터 쭉 나왔는데 이제 방문요양 쪽은 1등급, 2등급보다는 3, 4, 5등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월 한도액이라고 한다면 이 한도액 내에서 이제 매일매일 몇 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센터 입장에서 가급적 이 월 한도액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입이 늘어나니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뭐 귀향에 일하는 거 이제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벌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3, 4, 5등급은 결국 최고가 180분 이상, 그러니까 한 번에 3시간 서비스 제공하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이제 다른 대상자에게 가가지고 또 3시간씩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이걸 알아두시고요. 180분 48,170원 이걸 기억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글씨가 많아서 좀 복잡한데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더 이해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등급이신 분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시간씩 서비스 제공을 했다. 그러면 월 한도액은 3등급은 129만 5,400원인데 이것을 하루에 3시간씩 제공하면 48,170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누면 26.8일이 나옵니다. 26.8일. 4등급은 어떻습니까? 월 한도액이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24.7일이 나옵니다. 줄어들죠? 한도액이 줄었으니까. 5등급 역시도 월 한도액이 줄어드니까 근로일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을 이게 이제 달력이라고 치고 3등급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3시간씩 제공한다. 그러면 월화수목금만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토요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도 쭉 언제까지? 사실상 30일 내내 일을 해야 이 월 한도액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센터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요양보호사도 월급을 많이 챙겨가는 방법이겠죠. 4등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4등급 역시도 월화수목금 갖고 안 돼요.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돼요. 4번을 일을 해야 됩니다. 5등급이 되면은 이제 그나마 순둥이 튑니다. 토요일 일 안 해도 됩니다. 금요일까지 해도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일하는 날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토요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이죠. 토요일은 어떤 날이죠? 무급 휴일입니다. 휴일이에요, 휴일. 휴일은 휴일인데 무급이에요, 무급. 그러니까 집에서 쉬지만 월급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날 일을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휴일 근로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휴일 근로라고 이제 편의상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연장 근로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근무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3등급과 4등급에게 서비스 제공한 이 요양보호사는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연차가 없어요. 연차 휴일이 없습니다. 그냥 빽빽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차 휴일을 주던가 아니면 안 줄 거면 수당을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그 화면하고 비슷한데 달라진 게 있다면 토요일 날에 다 비었죠? 예, 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토요일 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그냥 집에서 쉬게 해요. 예, 집에서 쉬게 하고, 그러면 이만큼의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48,170원 곱하기 4 하게 되면 192,680원을 센터에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손해를 볼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이것을 그러니까 월 한도액 중에서 남은 돈이란 말이죠. 이 돈을 바로 가정 내 목욕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내 목욕. 가정 내 목욕은 1시간 동안 목욕 서비스 제공하면 42,480원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한 달은 4.3주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계산했을 때 대략 한 182,664원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그냥 집에서 쉬게 하고 목욕만 전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일을 주면 이 액수만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그대로 수입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 센터 입장에서 유리하고, 또 목욕 담당 요양보호사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글쎄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이런 방법으로 토요일날 근로를 하지 않았을 때 손해볼 수 있는 192,680원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연차인데, 이제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차 유급 휴가를. 그래서 이제 인날짜를 한번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연차를 제공하는 거예요. 연차 유급 휴가를 줘요.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인당 48,170원의 수입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각오하셔야 되겠죠. 근데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그냥 토요일날 쉬었으면 됐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었으면 됐지, 굳이 이날 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하겠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수당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날을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48,170원에 86.6%를 이건 이제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이 정도를 이 날짜에 일한 요양보호사의 급여로 줘요. 그러면 나머지가 약 6,455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일 때 6,455원인데 사실상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한 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2명 또는 3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2명일 때는 이 액수가 늘어납니다. 12,910원, 3명일 때는 19,365원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양보호사가 그냥 연차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한다면
수당으로 주고 나머지를 센터에서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액수가 크진 않지만 요양보호사가 뭐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심지어 100명 이렇게 되면 액수가 커지죠.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센터들에서는 연차를 주는 것보다는 연차 휴가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여기서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전에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대체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연차수당 이게 있고요. 이건 이제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건 이제 설명 다 드렸어요. 1시간 최저임금 2021년 얼마입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8,720원입니다. 8,720원인데 그리고 이제 그 주휴수당 이것도 역시나 설명드렸죠. 이건 이제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연차수당도 시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이게 이제 시급 8,720원과 여기다가 연차수당 시급과 주휴수당 시급을 합쳐야만이 제대로 된 시급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설명드리고 그 처우 개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017년까지는요 시간당 625원. 그러니까 최저 시급에다가 625원을 플러스해서 줬어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엄청 뛰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비를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산에는 처우 개선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은 뭐가 있습니까? 야간 근로 수당.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을 때 1.5배를 줘야 되죠. 연장 근로, 초과 근로, 휴일 근로. 그러니까 연장 근로, 초과 근로는 1.5배. 휴일 근로는 2.5배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좀 복잡하게 보일 텐데요. 하나씩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2시간씩 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달에 24일만 일할 수도 있고 26일만 일할 수도 있어요. 자, 24일만 일할 경우에는 2시간 곱하기 24일, 그러니까 48시간. 26일 같은 경우는 52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한 주의 주휴수당은 한 주로 계산되는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곱하기 시급은 8,72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7,440원. 그러니까 주 휴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로. 한 달로 계산하면 방금 살펴본 17,440원에다가 한 달로 계산하려면 4.34주를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곱하기 4.34주를 해야 한 달이 나오잖아요. 한 달. 그게 얼마냐면 75,689원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것을 가지고서 시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시급으로. 이게 한 달치에 한 달치. 근데 한 달 동안에 며칠을 근로한다고 그랬죠? 아니, 한 달 동안에 48시간 근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5,689원을 48시간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1,577원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52시간 근로를 했기 때문에 52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1,456원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기본급, 그러니까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 8,720원에다가 주휴수당을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더해줘야 됩니다. 방금 계산한 거 1,577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297원이 된다.
그리고 방금 계산한 이 시급으로 환산한 주휴수당 1456원을 더하면 1176원이 된다. 약간 달라지죠. 오히려 줄어들었죠. 예,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급은 더 줄었습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3시간을 적용했을 때 방식은 똑같습니다. 시간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8,720원 최저시급에다가 시급으로 환산한 주휴수당 1,577원을 더해서 1,297원, 이번에는 1,456원을 더해서 1,176원,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루 동안에 몇 시간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달 동안에 며칠을 근로했느냐,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져요. 시급이. 우리가 최저시급 하면 2021년 8,720원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주휴수당을 합했더니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급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보십시오. 일하는 시간이 쭉쭉쭉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시급은 오히려 줄어요.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최저 시급에다가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 걸 합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차 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합한 걸 보겠습니다. 원리는 사실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보십시오. 2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한 달 24일 또는 26일 이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거 똑같습니다. 자, 하루치 연차 수당은 얼마냐? 여러분들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에 하루 생긴 그 연차 수당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시간 일했죠? 이것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면 2시간 곱하기 8,720원, 그러면 17,44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한 명에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A라는 수급자에게 제공했을 때 연차수당 이만큼 되고, B라는 수급자에게 제공했을 때 연차수당은 26,16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대략 한 4만 4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연차가 있다고 했을 때 그날 일을 하게 되면 한 34,000원 정도? 이제 이 정도를 원래는 그 연차수당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건 뭐냐면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급으로 계산해야만이 월급 계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좀 복잡한데요. 우선 1년치로 계산해야 됩니다. 1년치로. 한 달치가 17,440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연차가 몇 개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경력에 따라서 11일, 11개인 경우도 있고, 또는 15일인 경우도 있고, 16일 또는 17일인 경우가 있죠. 연차는 경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을 계산하고 있어요. 15일. 그러니까 17,440원을 15일로 계산하면 26만 1,600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 달로 계산해야 돼요. 한 달로. 그러면 12로 나눠야 됩니다. 12로 나누면 21,800원이 되는 것이죠. 21,800원. 21,800원 왜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시급으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달수로 나눠야만이 시급이 최종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계산식을 그대로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21,800원 밑에 것도 똑같은 원리로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21,800원 갖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시급으로 계산한다 치면 21,800원을 이제 한 달 근로시간인 48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54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급으로 환산한 계산한 연차수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한 과정은 거치긴 했으나 이제 이 원리,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이제 다 달라지죠. 시급으로 환산한 것이 454원도 있고 조금씩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한 달에 아니죠. 방문 요양보호사의 최저 시급이 대체 얼마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제 국가에서 고시한 최저 시급은 8,720원이죠. 근데 여기에 앞서 살펴본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 1,577원과 그리고 방금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 454원을 더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751원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밑에 것도 계산했어요. 역시나 어떻습니까? 근로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시급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5일 있지 않습니까? 15일을 그냥 고정적인 상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 방문 요양보호사가 쓰지 않고 남은 연차가 며칠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15일 중에 7일은 썼어요. 그러면 남은 게 8일, 8개가 있다. 그러면 15로 곱하시면 안 되겠죠. 남은 걸로 그러니까 8을 곱하셔야겠죠. 그 소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연차만 계산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연차가 1년차는 11일, 2년차는 15일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걸 참고하셔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연차 수당으로 이처럼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연차 수당은요 이렇게 미리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줘야 되느냐? 1년 동안 일한 거 보고서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계산해서 나중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연차 수당이에요. 그런데 방문 요양처럼 시급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오히려 그 센터 입장에서의 수입과 또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연차로 지급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근로자와 연차 수당을 미리 주는 것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합의서. 또 하나, 근로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셔야 돼요. 선지급한다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겁니다. 공휴일, 그러니까 빨간 날이죠. 빨간 날. 이 빨간 날에 그 센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다.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 그날 그냥 일을 해도 별도로 연차 수당을 주고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처럼 이제 주 휴일 일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법정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바뀌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이런 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빨간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빨간 날은 바로 뭐냐면 바로 관공서 휴일이에요. 관공서 휴일.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사회복지 시설은 이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력에서 빨갛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 일을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주일은 당일 쉬고 근로자의 날도 당일 쉽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 날, 어린 날이나 석가 탄신일 같은 이런 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예, 관공서 휴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휴일이 2021년도에만 28개나 있었어요. 그렇다면 2022년도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날도 이제는 휴일로 쳐준다. 그 말은 뭐냐? 근로자의 날이나 주 휴일과 대등한 주의를 갖게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만약에 일을 시켰다. 그렇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근데요, 당장 아닙니다. 예, 당장은 아니고, 예,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예, 종사자를 두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반문요양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장은 아니다. 예,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괄시급, 그러니까 기본급, 이건 이제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을 합한 포괄시급에 대해서는 설명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야간근로,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일했을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방문 쪽은 거의 없습니다. 요양시설 쪽이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라든가 토요일은 어떤 날이라고 있죠? 휴일은 휴일인데 무급 휴일이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연장 근로라고 표현합니다. 휴일 근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임금의 150%만 주면 돼요. 야간 근로와 토요일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합니다. 최저시급만 계산합니다. 최저시급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휴일,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했을 때와 근로자의 날 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유급 휴일수당 100%, 휴일 근로수당 150%까지 도합 250%. 그러면 시급에다가 최저시급에다가 2.5를 곱해서 예, 시간당 21,800원을 예,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8시간 근무했다 그러면 21,800원 곱하기 8시간 해야 됩니다. 그럼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냥 일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저기 센터가 완전 손해입니다. 그 근로자도 뭐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근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이제 빨간 날도 똑같은 처지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또는 뭐 어린이날, 그리고 또 뭐 석가 탄신일, 크리스마스, 또 뭐가 있죠? 뭐 광복절, 이런 빨간 날 일을 시키면 예, 250%의 가산이 붙는다. 그래서 예, 최저시급 8,720원 곱하기 2.5를 곱해서 시간당 21,800원을 지급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20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낭비를 보십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숫자가 많고 또 뭐 곱하기, 나누기 그런 게 많이 들어서 너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낭비를 보지 않으시려면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재송해서 들으시거나 잠깐 화면을 멈췄다가 원리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